안녕하세요. 로이브라 아카데미 박연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요즘에 이제 수집펜 때, 디지털 수집펜 때 문의가 좀 많이 오셔가지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영상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어, 다들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저도 잠시 가족들하고 가까운 네, 휴가 좀 다녀오고 시간을 좀 날 때 한번 올려드리겠다 해가지고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제가 이제 뭐 유튜버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그냥 반영고인이에요. 그래서 뭐 영상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지금 어, 도구들은 나름대로 다 활용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거나 이런 부분에 뭐 궁금하신 점은 뭐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뭐 설명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릴 테니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셔도 좀 이해를 드릴게요. 제가 눈썹을 고무판에 지금 이렇게 그려놨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요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디지털 수지 펜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시중에 많이 나오는 거는 원장님들 다 사용하고 있는 게 보통 이런 펜대에다가 이렇게 그냥 끼워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거는 많이들 보셔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스프링대 같은 데다가 끼워서 쓰는 것도 있고 이런 일반 펜대에다가 끼워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수지는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는 뭔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도 일반 수지, 그 다음에 뭐 스프링 때 쓰는 수지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이 좀 미끄러워가지고, 잠시만. 이렇게 입구 쪽을 이렇게 열면은, 이 펜대가 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바늘은 3알, 5알, 7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끼워서 앞에 입구에 이렇게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리셔서 자 뒤에 보시게 되면 눈금이 있어요. 눈금이 있는데 눈금이 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눈금 같은 경우에는 자, 앞쪽으로 0쪽에서 1쪽에 제일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에 스프링대 자체적으로 디지털 수집 펜대다 보니까 안쪽에 보이진 않지만 스프링이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무판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면은 화면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바늘이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바늘이 쑥 하고 그냥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죠. 쑥 쑥. 그러면은 뒤쪽으로 눈금을 1에서 4까지 있는데 뒤쪽으로 돌리면은 뒤로 들어가거든요. 눈금을 뒤쪽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놓고 바늘을 하게 되면은 바늘이 잘 안 들어가요. 제가 힘을 좀 가해야지만 바늘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고객 뭐 나이로 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피부성에 따라서 피부가 좀 이제 뭐 나이로 만약에 가정에서 얘기한다면 20대보다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60대, 70대 정도는 피부가 좀 늘어짐이 있을 거고 수분감도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수지 펜대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내가 왼손에 텐션감을 많이 주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좀 힘듦이 있었다면 디지털 펜대 같은 경우에는 요 눈금을 조정을 해서 좀 그 어려움을 대신해서 얘가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의 피부성에 따라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좀 편리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초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니들의 힘은 굉장히 좋아서 사용해 보시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자, 우리가 그냥 영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냥 쿡쿡쿡 찌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쿡쿡 찔러 가지고는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잘못하면 곰팡이 쓴 것 같은 잘못된 이제 사례를 봤을 때 별로 이쁘지 않은 수지의 결과들이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보 색소랑 이제 수지 색소랑 겸용으로 쓰는 이런 이제 색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형은 중간 정도 제형으로 보시면 돼요.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또 너무 묽지도 않고. 자, 수지는 다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또 단점들을 많이 이제 보완해서 나온 게 이 디지털 수지 펜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들어갈 때는 그냥 쿡쿡 찌른다기보다는 제가 왼손을 좀 버릇이 돼서 텐션을 잡고 있지만 좀 치워볼게요. 자, 그냥 쿡쿡쿡쿡쿡쿡이 아니라, 자, 약간 니들 끝이 웨이브를 약간 치듯이, 그렇다고 피부를 뜯는 것 또한 아니에요. 뜯는 것도 아니고 약간 물고 피부를 약간 드는 듯한 느낌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화면으로는 약간 미세한 소리가 지금 영상으로 들릴지 잘 모르겠지만 통통통통통통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수지는 점으로 면을 채우는 기법이다 라고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끝에서부터 면을 채우듯이 들어가는 기법이에요. 아주 섬세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들어가는 기법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이제 일반적인 수지보다는 디지털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가 바로 디지털 수지 펜대이고 니들이다라고. 니들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5R인데 굉장히 힘이, 니들의 끝에 힘이 굉장히 좋아서 휘거나 뭐 그런 거가 없어서 굉장히 좋아요. 공업판에서 하고 있지만 사람한테 실제로 들어가 보면 터치감이 많이 안 들어가도 번짐이나 이런 게 없이 굉장히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을 해봤던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수지 그동안 썼던 수지가 굉장히 어려움이나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원장님들도 이거는 정말 쉽다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먹을 쥐듯이 잡는 게 아니고 포켓볼 치는 느낌으로 엄지와 검지를 잡고, 자, 세 손가락은 약간 뒤로 빼듯이 이렇게 잡는 게 정석이고요. 그래야지만 오른손에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자체적인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을 조금 의지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똥통통통통통통통통 소리 나죠. 만약에 잘못된 시술이다 이러면은 지금 소리 안 나죠. 펑펑 퍽퍽퍽퍽퍽퍽 이 소리는 나지만 통통통통통통통통 소리가 나야지, 아, 내가 지금 알맞은 깊이로 손님한테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점으로 채우면서 면을 만드는 기법이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한번 쑥 지나갔어요. 자, 지나가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지나가 볼게요. 자, 고무판으로 하는 거는 사람한테 하는 피부에 직접 하는 느낌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들어갈 때 쓰시면 좋고요. 평균적으로는 원장님들이 OR을 많이 쓰시고 저도 사실은 시술할 때 70% 이상은 OR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들어가야 될 때 사용하고 칠할 같은 경우에는 남자 고객이나 조금 보충해야 될 경우 그럴 때 잠깐만 이제 콤보로 조금 넣어줄 때 그럴 때 조금 활용할 때 모가 좀 굵을 때 손님 고객이 모가 굵직굵직할 때 그럴 때 좀 활용할 때 쓰지 저도 사실은 7알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3알이랑 5알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쓰시는 원장님들마다 틀린 거니까 일단은 3알, 5알, 7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세요. 두 번 같은 곳 두 번 터치를 해서 들어갔어요. 고무판에 지금 이 정도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게 넣는 것 같지 않죠? 아주 힘을 빼고 가볍게 들어가고 있어요. 통통통통 튀기면서. 자, 수지 같은 경우에 매력은 뭐냐면 표피 시술이다 해서 피부에 표피, 진피까지가 아니라 표피 표면만 가볍게 넣는 기법이면서도 피부의 자극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엠보나 이런 기법을 할 때 모가 부족한 부분, 이질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꼬리 부분이 전반적으로 고객님들이 와보면 꼬리 부분이 숱이 조금 적은 경우에 수가 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엠보 하나만으로 좀 부족할 때 아니면 그럴 때 콤보로 들어가도 괜찮고 아니면 손님이 앞전에 다른 곳이나 시술을 했을 때 잔흔이 남아서 오는 경우에 약간의 이제 중화 작업이나 그런 게 필요로 할 때 수지로 조금 중화 작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엠보 작업을 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잔흔이 보이는 부분을 중화 작업을 조금 필요로 한 경우에 그럴 때 섬세한 작업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참 활용하기 좋은 기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또 필요하냐면은 꼬리 부분이나 섬세한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좀 넣어주고 싶을 때 그럴 때도 너무너무 좋은 또한 활용으로 쓰기 좋은 게 또한 수지 기법이고 2차 작업을 또 이제 우리가 리터치 할 때 별로 빠진 건 없는데 부분 조금 손보고 싶을 때 그럴 때도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게 또한 수지 기법이기도 하고요. 화장 눈썹에 또한 가장 좋은 것도 수지 눈썹이죠. 또 이제 뭐 좀 건성 고객, 피부가 좀 건조한 고객님이 오셨을 때 화장 눈썹을 손님이 원할 때 그럴 때도 단연코 수지만큼 좋은 기법이 또한 없어요. 또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에도 조금 정성을 들이는 그런 기법이긴 하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의 결과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죠. 탈각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물론 바르게 시술했을 경우의 얘기이고 탈각률이 낮기 때문에 2차 때 왔을 때 굉장히 보시면은 1차 했는 그 시술의 그 퍼센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엠보를 원하더라도 부분 모의 양쪽에 나 있는 모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쪽의 이질감을 좀 최대한 맞춰줄 때 그럴 때도 음량 효과를 넣어주기에도 또한 콤보 기법을 넣을 때도 수지 기법은 너무나 괜찮은 좋은 또한 기법이죠. 마취가 잘 안 되는 고객들이나 그런 고객들한테도 조금 자극이 피부의 자극이 가장 적은 기법 중에도 하나이죠. 그래서 배울 때 이제 제대로 배워놓으면 너무나 좋은데 요즘에는 너무 빠르게 시술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많이 시중에 나오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로 많이 그냥 배워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물로 봤을 때 수지 종류에 사실 이거 말고도 종류가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결과물로 봤을 때 저건 도대체 어떤 기법이지? 저건 왜 저렇게 예쁘게 나오지? 원장님 요즘 SNS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던 그런 기법들이 원장님들이 했는 기법 했을 때 저런 예쁜 눈썹이 안 나왔는데 저건 어떻게 나왔지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셨다면 물론 그게 무조건 뭐 마이크로 수지야 이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분들은 그만큼의 노력과 정성과 그런 노하우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도구를 무조건 좋은 거 썼을 거야, 색소를 좋은 거 썼을 거야,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그만큼 좋은 결과물의 눈썹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이크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성을 들여서 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의 결과는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콤보 눈썹을 이제 했을 때 더욱더 놀랍고 또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놓으면 더더욱더 예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수지 눈썹이고 위쪽 눈썹과 밑쪽 눈썹을 비교했을 때 위쪽보다는 밑쪽이 조금 더 진한 게 좋고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갈수록 뒤쪽에서 앞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연해지는 게 예쁜 눈썹이더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위쪽부터 채우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가는 게 예쁘더라 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수지 눈썹을 완성을 이렇게 시켜봤고요. 자, 반대편에는 콤보 눈썹을 한번 해볼 거예요. 좀 안 보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뭐 콤보 눈썹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콤보 눈썹 같은 경우에는 뭐 엠보를 뭐 손님이 뭐 결 눈썹을 뭐 원하는 경우에 이제 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뭐 꼬리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앞머리나 중간 부분에 양쪽에 뭐 결이 똑같이 나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수지로 부분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또 이제 활용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뭐 엠보를 지금 뭐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니까 그냥 엠보는 일단 한번 꺼보고
지금 쓰고 있는 이 엠보 때도 좀 문의가 많은데 수입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올 때 좀 들어오고 또 한 번씩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어, 이제 시중에 이제 뭐 있는 엠보 때보다 실제로 들었을 때 무게감이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어, 이 자체적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할 때 힘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압이 오히려 시술할 때 압이 많이 깊이 안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음, 많이 이제 고심을 하고 만들어낸 엠보대거든요. 많이 이제 이런 이제 엠보대 이런 거에도 조금 일반 시중에 나오는 엠보대보다 조금 그립감이나 이런 게 조금 좋기는 해요. 실제로 시술할 때도 이렇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공업판이니까 그때 손님 눈썹의 상황에 따라서 결은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수지 설명을 위해서 이제 콤보 눈썹의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은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엠보를 한번 그어보고 있어요. 나중에 또 엠보에 대해서 한번 엠보 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 기회가 되면은 그때는 또 엠보 결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한번 또 그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는 그냥 이렇게 긋지 않고 결을 설명드리면서 그어볼게요. 좀 더 이제 화면도 밀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콤보 수지 콤보 눈썹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엠보 결을 한번 그어보고 있어요. 엠보를 이렇게 그었다 그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을 수지로 한번 콤보 긋는 이제 상황을 이제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자, 실제로 손님을 실제로 손님을 진짜 엠보를 그었어요. 긋고 난 다음에 손님은 부족한 부분을 수지로 채워야 된다. 그러면 그냥 채우지 마시고 디자인 내가 처음에 그렸던 디자인을 기억을 물론 하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위에다가 처음에 디자인했던 펜슬을 드시고 이거는 그냥 지금 공업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에보니 펜슬을 들었지만 실제로 사람한테 할 때는 디자인 펜슬로 다시 들고 시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1차, 2차 뭐 이제
풍층 크림 뭐 이런 거 도포 작업 이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디자인 선을 따라서 그 위에 내가 기억하는 디자인을 다시 이렇게 디자인 펜슬로 정확하게 다시 그리신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다시 수지 펜대로 이렇게 자, 부족한 부분이 보통 뭐 꼬리 부분이 평균적으로 많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손님들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양쪽의 눈썹의 분포도도 다를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꼬리가 부분이 만약에 적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원장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콤보로 들어가게 되고 수지로 이렇게 긋게 되면은 엠보선이 뭐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선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정도로 해서 무너질 정도로 이게 세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엠보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 상부에서 때로는 뭐 원장님들마다 이제 하는 텐션이 좀 힘이 다르긴 한데 압이 다르긴 한데 상부에서 하부 정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마이크로 수지는 표피 시술이라고 말씀드렸죠. 표피 시술이라고 해서 표피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이 표면, 이 표피 시술이라고 해서 여기서 가볍게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들어가는 시술이다 보니까 진짜 엠보를 내가 정말로 선을 정말 너무 얇게 정말 피부 깊이를 잘 아직까지 초보 만약에 원장님이시라 해서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너무 가볍게 들어갔다 하면 선이 조금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또 때로는 이 엠보 선보다 색소로 약간 한 톤 더 밝게 해서 넣는 원장님들도 계시긴 해요. 이 엠보 선을 조금 이렇게 선명하게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엠보 선을 조금 더 선명하게 넣어주면서 이질감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사실은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같은 색소로 들어가더라도 너무 깊이 수지를 너무 깊이 넣지 않고 정석대로 표피에만 통통통통 해서 넣는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엠보선은 그대로 선은 비쳐서 보입니다. 선은 살려지고 피부 표면에 그 살이 좀 비어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더 채워져서 보이는 게 바로 콤보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너무 깊이 사실은 이 수지도 같은 곳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넣게 되면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표피 시술이라 해도 진하게 뭐 연하게 얼마든지 시술자가 하기 나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콤보로 들어갈 때는 사실 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은 고무판이니까 제가 그냥 물티슈로 닦지만 두 번째 이제 콤보로 들어갈 때는 색감이 얼마큼 들어가고 있는지를 계속 사실은 닦으면서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이제 올 수지로 들어갈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하고 난 다음에 닦아도 되지만 어떤 기법이든 두 번째 콤보로 들어갈 때는 색감에 들어가면 얼마큼 들어가는지
전체적인 색감 표현을 위해서 확인 작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더 좀 색감이 치우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라데이션이나 좀 한 곳으로 어느 쪽으로 좀 색감이 진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색감 들어가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넣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끝부분만 살짝 넣었지만 자, 선이 보이죠? 선이 무너지지 않았죠? 한 번만 살짝 터치해도 엠버 선도 보이면서 수지도 들어가는 요런 게 바로 콤보 기법으로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물론 요렇게 넣진 않죠. 전체적으로 약간 그라데이션 표현을 해서 보통 수지를 할 때 보자. 요즘 애들 작업해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이렇게 수지로 많이 이렇게 작업들을 많이 하죠. 지금 다 완성시켜서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지금 다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통통통통통통 튀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 문의를 많이 제가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요 수지 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수지 펜대 아까 말한 디지털 수지 펜대 요게 펜대가 5만원이고 이거는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원장님들이 뭐 진짜 뭐 바닥에 심하게 떨어뜨리거나 뭐 밟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전기 어디 코드에 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펜대 이거는 5만원이고 이 안에 이게 이제 니들이고 아까 말한 안에서 이렇게 꺼내서 보여드렸죠. 요게 니들이고 안에 10개 들어가 있어요. 10개 들어가 있고 물론 5알만 따로 구매하시고 싶으면 5알만, 3알만, 뭐 7알만 따로 구매도 가능해요. 이제 처음에 한 통 안에는 3알, 5알, 7알 섞여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따로 5알만 주세요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 세트로 나가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이 니들만 따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요 안에는 요 앞에 입구에 요거 3알 전용 7알 그다음에 5알 요 앞에 요 입구 니들 바꾸실 때 요거 앞에 입구가 좁고 넓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 요 니들은 10개 23,000원. 그다음에 요 펜대는 5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요런 일반적인 수지 니들에 비해서는 가격은 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실용성 있게 쓸 수 있고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색소는 이제 미국 색소인데 미국 색소 같은 경우에는 하도 문의가 이제 많으셔서 이거는 엠보도 쓰고 수지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미국 색소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당 3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엠보테 이제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 무게감도 있고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제작해서 들어왔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35,000원이라는 거. 그리고 또 요즘에 이 수강생들 이제 처음에 요즘 데모하다 보니까 처음에 데모할 때 두려움이 디자인을 하거나 뭐 하다가 한 번씩 잘못했을 때 뭐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이거에 의지는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활용만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강생들한테 저도 얘기는 드리는데 클리너라고 해서 이것도 미국 제품이긴 한데 시중에 막 사실 좀 피부에 자극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쓸까봐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드렸어요. 그래도 이왕 쓸 거면은 피부에 자극 없는 걸 썼으면 좋겠어서 피부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손님들한테 주의사항들을 3일 정도의 주의해야 되는 주의사항들을 주는 이유는 색소가 피부에
착색이 되는 게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세안에 제한을 준다든지 주의사항들을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클리너라는 거는 뭐냐면 색이 피부에 착색되는 3일 안에는 그 조금 밖으로 삐지고 나간 거,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삑살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많은 범위는 안 되고 쉽게 지우개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히 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 이미 착색된 거는 불가능하고 완전히 피부에 착색되기 전 3일 안에 밖으로 나간 거 1mm, 2mm 안에 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울 때도 이 수지가 가장 좋아요. 수지. 금방 모르고 실수로 밖으로 나간 거는 면봉으로 마이크로 면봉 같은 거로 살짝 발라 놓으면 금방 지워지는데 일단은 내가 어떤 이 도구로 일단 피부에 일단 행위를 했는 상황에서는 그냥 지우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지워져요. 사람 피부는 확실하게 지워지는데 요 부위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 수지 끝에다가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또 똑똑똑똑 칩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에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두면 안 돼요. 그럼 잘못하면은 이게 착색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똑똑 물론 문신하듯이 똑같이요. 문신하듯이 똑같이 톡톡톡톡 친 다음에 면봉이나 이런 걸로 이 색소가 피부 이 문신을 제대로 했는 부분으로 쓱 지나가 버리면 여기도 잘못하면 색이 지워지니까 이 면봉으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겠죠. 클리너기 때문에. 혹시나 피부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장시간 뭐 오랫동안 몇 분 동안 이거를 이렇게 놔둬 버리면은 이 색깔로 피부에 착색되니까 바로 닦아줘야 돼요. 피부에 이미 착색이 된 이후에는 작업하시면 안 돼요. 시술 직후나 뭐 하루 정도나 3일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3일 정도는 좀 너무 긴 것 같고 시술 바로 직후에 자기가 잘못해서 조금 삐지고 나간 거나 그런 부분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초보일 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색소를 착색되기 전이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색소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오는 그런 원리예요. 근데 피부에 일단 자극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람 피부에다가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아 진짜 색이 쏙 빠지네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공업화는 확실히 피부가 아니라서 눈에 확 드러나게 이게 싹 빠지진 않네요. 공업화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공업화는 해보니까 좀 옅어는 지는데 사람한테 이제 시술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눈에 띄게 색이 싹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시술하다가 조금 이렇게 자기 어떤 실수로 조금 옆으로 나가거나 양쪽에 모양이 약간 조금 삐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눈에서 바로 보이면은 마이크로 수지로 조금 찍어서 이렇게 그 부위를 지우는 그런 용도로 지금 요 부위 꼬랑지 있는 부분을 제가 했거든요.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는 고무판이라서 잘 안 되는데 사람한테 하면 요 부위가 이렇게 싹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요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색을 끌어안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그런 용도로 이거에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최대한 레이저 시술로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어떤 초보 원장님들이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요것도 미국 제품이고요. 요것도 이제 한 번씩 들어올 때는 좀 들어오지만 좀 힘들게 들어오는 제품이니까 필요하신 원장님들 요것도 물어보시면은
미리수는 생각보다 많아요. 이건 하나 있으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고 가격은 싸지 않아요. 이거는 가격은 6만 원이에요. 이것도 필요하시면은 인스타로 저기 유튜브로 물어보시면은 되셔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